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노예 해방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노예 해방 기념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휴장. 보통 미국이 휴장이 되면은 뭐 좀 흔들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주말 지나고 월요일 휴장이 되면은 흔들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란지 뭐 좀 궁금합니다. 금요일 날 지수를 보면은 다우가 뭐 보다시피 이렇게 끝이 났고 조금 하락했지요. 나스닥이 이래 끝났고 S&P 500이 이래 끝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금 더 빠져가지고 끝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꼬리 달고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원 달러를 보게 되면은 원 달러는 밑으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쭉 내리다가 반등이 들어오다가 다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빠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뭐 원유값이 많이 내렸죠. 뭐 71달러, 76달러 이 정도 같으면은 앞전에 뭐 120달러 이렇게 할 때보다는 많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기름값은 좀 적게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그래도 휘발유값하고 경유값이 많이 내리긴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보자면은 그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을까? 삼성전자 시총순위 1위. 삼성전자가 보다시피 이 전고점 근방에서 얼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를 거냐, 뭐 내릴 거냐, 뭐 미국장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따라 내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오를 것이냐 싶은데 나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연속 오를지, 뭐 월요일 뺐다가 화요일 오를지, 월요일 쭉 올렸다가 화요일 뺄지, 월요일 화요일 다 올릴지, 아니면 다 내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좀 흔들기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결국은 그 메이저 세력들의 매도 상태를 보면 알지요. 메이저 세력이 역시나 사고 있지요. 4,200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빠질 때가 아니다. 빠질 때가 아니다. 뭐 전문가 비스무리한 사람들 내지는 뭐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들 조금 들어보면은 뭐 뭐라더라 뭐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뭐 데드캣 바이스인가 뭐 데드캣 바운스인가 뭐 그런 말 있지요. 주식 용어 중에 그 높은 데서 떨어졌다가 탁 튀어올라오는 거, 뭐 죽었지만 탁 튀어올라오는 거, 뭐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 뭐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월봉을 보게 되면은 뭐 뚝 떨어지지만 튀어오르는 거는 맞는 거고 그렇다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방 쪽으로 다진다는 생각이 들지 여기서 시작한 하방이 끝나지 않고 더 내릴 수도 있긴 있다. 있긴 있습니다.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점을 깨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저점을 깰 정도는 아니겠죠. 이 저점을 깬다면은 추세를 너무 많이 이탈하는 겁니다. 요거만큼 내려오더라도 추세를 상당히 많이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경기가 안 좋다 고 하는데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겠죠. 또 안 좋아져야 되고요. 왜? 메이저 세력들이 개미들, 내 같은 개미들을 털고 가려면은 더 흔들어 제껴가지고 죽여놔야죠. 그래서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죽었지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죽고 있으니까 충분히 내가 죽을 때까지는 흔들 필요가 있다
하방으로. 횡보해가지고는 내가 좀처럼 안 줄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옵션 시장은 수도 없이 죽고 뭐 한 달에 몇 번도 죽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몇 번도 죽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도 파산합니다. 내가 지난달에 5월달에 집을 떠났던 거는 분명히 올라갈 건데 흔들기가 놓을 건데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별 재미를 못 보고 들어갔다가 좋은 꼴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왕 시장에 들어가서 돈 날리나 내가 놀러가가 여행 가서 돈을 쓰나 똑같이 내 인트에서 돈이 없어지는 건데 기왕이면 추억이나 좀 남기고 스트레스나 좀 풀자, 맛있는 거나 좀 먹자, 좋은 거나 좀 보자 이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역시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위로 간다고 봤는데 내 생각만큼 안 움직이더라고요. 내 생각만큼. 그래서 내가 한번 눌렀다가 간다고는 생각했는데 얼만큼 누를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다 누른 건지 더 누른 건지 내 예상은 더 누르는 건데 글쎄요, 더 누를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추가적으로 베팅을 했는데 이미 그 짧은 만기 위클리 쪽에서 많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래가 아까워라. 요즘은 돈 날라갈 때마다 어찌 아까운지 이 돈을 썼으면은 푸지게 먹을 건데 이 돈을 썼으면은 내가 빚진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대접할 건데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깨지지 말자, 가능하면 손실 보지 말자. 요번에 돈이 날라가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벌던 기법을 다시 써가지고 좀 느리더라도 뭐 그렇게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뭐 2, 3년만 바짝 벌어도 뭐 수십 배 또는 100배 운이 닿으면 벌립니다. 실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운이거든요. 실력이 되면 운입니다. 실력이 안 되면서 운을 바라면 안 되겠지요. 실력이 된다면은 운이죠. 아니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씩 가든가. 내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인간지표, 새로운 인간지표 47년생 분을 말씀드렸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에코프로를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가 대비는 200배가 올랐네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100배 갈 종목이 골드뱅크 이후로 그때 코스닥에서 두 개가 나왔죠. 골드뱅크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좀 써주세요. 무슨 종목이었는가. 그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바닥이 한 10년 전에 바닥이었고 한 10년 동안에 200배 이상 올란 거죠. 최근으로 따지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 3년 전에 바닥이 한번 있었죠. 에코프로가 요 3년 전에 바닥이 한번 있었는데 2020 언제입니까? 2020년 요 최근의 바닥 요거는 2020년 바닥은 8,932원 대략 한 9,000원쯤 되죠. 9,000원이 82만원 갔으니까 거의 100배 가까이 갔습니다. 이번에 옆들 올라가면은 뭐 100만원 갈 거라고 가지신 분이 이걸 33,000에 사신 분이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33,000원이면은 요 어디 샀단 얘기죠. 어쨌거나 2000년도 요 어디 사가지고 15만원 15만원에 한 팔고 그러니까 15만원 2022년도 말이네요. 15만원에 한 팔고 12만원에 다시 한 샀답니다. 뭐 팔고 요 샀는지 여기 샀는지 모르겠는데 12만원에 다시 한 사가지고 15만원에 팔았으니까 뭐 요 정도 샀겠지요. 볼리지밴드 하단 뚫고 내려갔다가 중단 올라올 때
벌립니다. 막 올라올 때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2만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 700주를 샀다고 들었거든요. 33,000원에. 그걸 팔았다가 뭐 같은 양을 샀겠지요. 아마도. 그래가 지금 쭉 들고 있는데 12만원에 샀다가 100만원 가면은 뭐 그래도 한 9배쯤 갑니까? 8배쯤 가나? 대략 8, 9배 가지요. 12 곱하기 8 하면은 한 8배 가네요. 100만원 정도 팔 예정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꼭대기가 82만원, 요 꼭대기가 49만 몇천원, 몇백이라 하던데 49만 9천원이네요. 요거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100만원 되면 팔 거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뜰 거다. 20년 동안 한 주식시장을 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보고 무슨 종목 들고 있나 물어서 내가 오스템하고 뭐 들고 있는데 뭐 오승첨단 소리하고 뭐 내가 하도 단타를 치고 하니까 들고 있는 건 주로 물린 걸 들고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요 47년생 이분은 내가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 게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이래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확인해 보니까 또 많이 올랐어요. 이 장이 빌빌거리는 와중에 이 양반이 이분이 가진 종목은 올랐더라고요. 주식 참 잘한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 딱 해가지고 190호가 사는 그 원룸 건물의 뭐 소장, 뭐 건물 책임자 뭐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은퇴를 다른 분한테는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공무원이든 아니든 뭐 회사원 출신인 것 같고 그래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이가 77세면은 이제 일할 나이는 아니죠. 근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시더라고요. 뭐 누가 옆에서 뭐라 하니까 바쁘다면서 그래가 바쁜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만 8시 출근하겠죠. 그러면 아침 6시나 일어나 가지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겠죠. 한 8시까지. 그래 가지고 한 3시쯤에 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3시쯤 퇴근해 가지고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센터로 운동하러 오시더라고요. 내하고 그게 겹치는데 그 다음에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나면 한 5시 반쯤 맞춰가지고 샤워하고 6시쯤 나갑니다. 그리고 소주 한잔하고 뭐 집에 들어가면 8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할 일도 많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출근하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술 먹고 아주 규칙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는 술 때문에 한 번씩 먹는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술을 끊었는데 이분은 술을 맨날 먹으면서도 돈을 버니까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박사님도 주식 때문에 술 끊었는데 나도 이 시장 때문에 술을 끊었거든요. 근데 술을 먹으면서도 수익 내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이분이 더 가진 종목이 이 코스모학 이 주봉입니다. 이수학 또 이수학에서 뭐 분할한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수 스페셜 뭐 TKM인가 이것도 좀 분할해서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데 여기 상장된 게 지금 뭐 40 미만 하는데 뭐 거래 정지된 니 뭐니 회사더라고요. 그래 나 시간이 좀 있으면은 야 내가 이 저녁이라도 한 사드리면서 소스를 좀 뽑을까 뭐 그리고 일하시는데 한번 탐방을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탐방 가면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까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이분의 허락을 득해야 되겠죠. 허락을 득해야 할 수 있는 거지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안 되겠지요. 어쨌거나 뭐 주식을 많이는 안 하는데 3개만 한다는데 그래도 맨날 바쁘답니다. 또 다른 종목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그 올란 거는 세 개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가 그래 올랐는가 귀 기울여 들었더니 뭐 여러분들 아는 거나 똑같이요. 뭐냐? 내나 저게 그 반도체주,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 반도체주, 어, AI 요 세 개만 올랐다 얘기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나는 장기적으로 우주 산업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 산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산업 관련주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우주 산업 공기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태양광이 필요할 거고 또 우주에서 만들어 써야 되는 게 공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니까 로봇이 대체돼야 될 거고 또 거기서 지구에서 우주까지 쏘올리 보내려면 로켓 산업, 로켓이 필요할 거고 또 필요한 것들이 로켓을 쏘려면 컴퓨터가 필요할 거고 컴퓨터가 일반 슈퍼컴퓨터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컴퓨터가 뭐 새로운 컴퓨터가 나와서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박사님 말씀대로 반보만 앞서자. 나는 너무 많이 앞서서 항상 문제였는데 평생을 이분은 반보만 앞서자 뭐 이런 주의니까 딱 시장하고 들어맞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더 간다 이거죠.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자동차죠. 자동차가 전 세계 인구가 뭐 대부분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로의 전환율이 지금 10%가 안 되죠. 아직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간다는 말 자체가 맞죠. 그리고 에코프를 어떻게 또 잡아냈냐 물어보니까 뭐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뭐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LG화학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리고 LG화학이 분사를 했지요. 뭐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은 잘 집어냈더라고요. 내가 한 발 앞서간 업종 중에서 업종이 현실화될 때 그때 이분이 그 현실화된 것 중에 갈 종목, 업종, 그 세분화된 업종을 집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나는 미세한 것을 파고들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는 게 평생이 잘 안 되네요. 예전에 뭐 삼성의 작은 공, 현대의 큰 공 뭐 이랬는데 나는 아무래도 큰 공 스타일인가 봅니다. 이병철 회장님보다는 정주영 회장님이 더 마음에 들지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성향은 완전 다르지만은 두 분 다 세계 정상에 회사를 올려놓은 분이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살아 생전에 현대건설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놨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삼성전자를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어쨌거나 만들어놨지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병철 회장님보다는 정주영 회장님이 더 훌륭하다, 더 멋지다, 더 잘났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뭐 학력이 국졸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사고를 할 때마다 안 되는 거를 되게끔 만들 때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특전호가 똑같이요. 그런 일을 만들 때마다 건설사에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예전에 유조선 하나 배터리 가지고 조수간만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채보다도 큰 바위 덩어리로도 뚝막이가 안 되던 걸 갖다가 만들어냈고 영하 40도에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또 비닐하우스 공법으로 만들어냈죠. 그 역사를 갖다가 많이 쓰는 분이죠. 그 말고도 건설사 역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뭐 정경유착 그러는데 정경유착이 뭐 나쁘다 좋다 그거는 누구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보릿고개로 배 골마가며 굶어 죽던 시대를 살아봤거나
드러나 본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쨌거나 먹고 살게 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먹고 살아야 정치도 있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필리핀 같이 먹고 살도 못하면서 정치 민주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가지고 오히려 바꾸기 해놓고 70내보다 못하는 세상이 된 그런 나라도 많지요. 뭐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말이 샜는데, 자,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위로 조금 더 가겠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갈 것이다. 갔다가 한번 조정을 받을 텐데, 과연 얼마나 조정받을 것이냐. 이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은 뭐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큰 사건이 터져가 쭉 빠지면 좋겠습니다. 왜? 이격가대로서 들어가다가 바닥 짚고 주식으로 풀베팅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풀베팅 할 때 운 좋으면은 뭐 10배, 20배짜리는 잡아내겠죠. 이분처럼 뭐 100배짜리는 못 잡아내더라도 자기가 33,000원에 들어갔는데 100만원 팔면 그래도 30배 먹은 거죠. 10년 전으로 보면은 대략 한 3,000배 올랐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서, 가까운 과거에서 가까운 미래로 보는 2020년도 대비로 하면은 100만원 가면은 대략 한 100배 올랐거든요. 그 100배짜리가 이제 2차전지에서 나온 거죠. 자, 2차전지에서 100배가 나왔다. 그러면은 향후 산업에서는 더 큰 게 터집니다. 1000배짜리 놓습니다. 어쩌면 2차 산업에서도 놓을지도 모르겠는데, 2차 전지에서도. 2차 전지면 에코프로에서도 1000배 놓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또 다른 업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주산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금 2차 전지는 우주산업하고 관련이 있나? 있다고 봐야 되나? 에너지를 비축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이 발전을 해야 우주로 나갔을 때 태양 쪽에서 받은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뭐 가리는 게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소모하고 해도 되지만은 사람이 뭐 잠도 자야 되고 뭐 이런 일어나고 자고 하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에너지 소모, 전기 소모도 많았다 적었다 하겠지요. 뭐 그러면 안 쓰는 동안은 축적해 놓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월화 흔들기가 들어올 것이다. 그 흔들기가 지금 보면은 아랫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외국인들이 사면은 위로 갈 수 있을 것이고 팔면은 밑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봤던 거는 요 정도 선까지 최소한 이 전저점은 깨고 아니면 이 저점까지도 깨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못 깼습니다. 못 깼기 때문에 밑으로 대신에 파생으로 볼 때는 뭐 빠질 만큼은 뺐던데 위로는 또 안 올리네요. 생각만큼. 그래서 진짜 이 더블 줄 때 그냥 저가 대비 더블 줄 때 그냥 팔고 다시 매수해야 되는데 조금 눌렀다 갈 줄 알고 이래 많이 누를 줄 모르고 여기서는 얼마 안 눌렀지만은 옵션 가격은 엄청 눌렀습니다. 고점 대비 한 70% 넘게 누른 것 같아요. 70% 정도 눌렀습니다. 70% 넘게 누른 것 같은데 엄청 누른 거지요.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요 고점을 뚫는 순간에 또 피웅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이걸 뚫는다는 거 아는데 돈을 갖다가 이미 몇 번을 넣었기 때문에 넣고 박살이 나서 이제 더 못 넣습니다. 꼭 이렇게 더 못 넣을 때 되면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빠르구나. 이 47년생 이분 같으면 요때 들어갈 건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미국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좀 흔들기 놓을 겁니다.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약간 파란 거 중에서 약간은 분할 매수 들어가도
뭐 이익 내고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정표는 물어봐야 되나? 결국은 외국인 이렇게 사냐 파냐로 보면 된다. 사느냐 파느냐 이걸로 보면 된다. 여기다가 기관이 사느냐 파느냐로 보면 된다. 연기금이 딴지를 세게 그는 바람에 이와 같은 꼴이 났는데, 왜 이 연기금이 이것처럼 뭐 조금 팔거나 조금 샀으면은 몇백억 수준이었으면 우리 요 고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 내 나이 저기 외국인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이 연기금도 은근히 나이 저기였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오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한번 틀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2700이 올라가고 나서 2800까지 어떻게 갈지, 또 재수 없으면 더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지금 바로 가기에는 외국인들이 산 매수한 금액이 좀 적다. 좀 적다. 왜? 아래 밑에서 많이 사가지고 위로 많이 올리는 게 외국인들이 이익이지. 뭐 이까지 쭉 올려가지고 돈도 별로 안 싣고 이렇게 쭉 올리면은 뭐 크게 득될 게 없잖아요. 만약에 이까지 쭉 올리는데 조정다운 조정 없이 바로 갔다 이러면은 정말 많이 가겠죠. 바닥부터 여기부터 사기 시작했죠. 사기 시작해가 쭉쭉쭉 내려와가 여기까지 밀어 올리는데, 예를 들어 한 2,900 정도, 3,000 정도 밀어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2,900이 우리나라 시장의 제 가격으로 보는데, 뭐 또 어떤 전문가는 3,000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어쨌거나 이 제 가격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험난한 길이 있을 거다. 내 같은 하수는 죽이고 갈 거다. 근데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까지 바로 갔다가 내리면서 죽일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가기 전에 죽였다가 갑니다. 여러분도 올라갈 때 시장에서 실리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현금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부동산 쪽이 한 6개월 후를 갖다가 바닥으로 보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6개월보다 조금 더 후를 봅니다. 뭐 9개월이나 1년 정도 후를 바닥으로 보는데, 뭐 유튜브에서는 전문가들이 내보다 조금 짧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이라는 게 뭘 가지고 바닥이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건물의 뭐 바닥을 얘기하겠죠. 물론 뭐 제일 중심지, 뭐 우리나라 중심지가 뭐 명동인지 강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중심지의 바닥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내 말보다. 근데 글쎄요, 그때보다 조금 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금리를 한 7, 8%, 8%좀 봤었거든요. 7, 8%. 근데 아직 5% 아닙니까? 그럼 아직 한 2, 3% 갭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좀 장기간, 중장기간 바라볼 때는 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기간은 페이크가 많지요. 페이크를 쓰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믿지는 마시고 차라리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다가 연구하는 데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좀 깔끔하고 짧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 정신 상태가 깔끔하고 짧게 정리할 정신 상태가 안 되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주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